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51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었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IT주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는 약세였지만 건설이나 통신, 철강, 금속, 조선 같은 중소형, 중대형주들 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시장은 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 하락하면서 7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신라젠이나 티슈진의 주가가 14%, 8% 이렇게 급락하면서 바이오주가 부진했었는데 바이오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도 이 점 꼭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종목씩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대주주 세법 기준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면서 올해 그 15억 기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오르지 않은 종목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른 종목 중에 좀 덜 올랐는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당뇨병 관련 바이오 사업 진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 뭐 피부, 뼈 같은 그 인체 조직들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이식제 그리고 이제 가슴 성형 수술에 꼭 필요한 그 실리콘 폴리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뇨병 치료제 개발 분야에 이제 그 줄기세포 기반 당뇨병 치료제 개발 분야에도 이제 뛰어들면서 미용 성형 의료 기기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장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동사가 개발 중인 그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슐린 주사는 매일 맞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022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부분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좋고 R&D 부분에도 상당한 그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뭐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16,000원, 7,000원대에서 이제 2만 원대까지 한 10,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찍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 돌파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성장성 있는데 아직 주가가 덜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한 투자 관점이셨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승리를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특징적인 종목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면 굿팻말을 들어주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CJ 오쇼핑입니다. 어제 주가가 5% 넘게 올랐는데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회사가 모바일 채널을 강화해서 실적 성장 동력을 늘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가에 좀 강하게 작용이 됐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홈쇼핑주는 또 겨울에 호재일 것도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굿으로 일치가 됐고요. 박연경 팀장님. 네, 일단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더라도 뭐 전년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적인 측면이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일단은 지금 T커머스나 그리고 멀티 채널 고객군의 이제 뭐 작년 4분기부터 일단 뭐 채널 쪽이나 상품 쪽이나 고객군을 좀 다양화해서 다각도로 지금 전략적으로 좀 잘 세우면서 지금 점점 조금 우상향 컨센서스를 좀 이뤄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특히나 여성들에게 반복 구매율이 좀 높은 그 뭐 미용 쪽이라든지 뭐 식품 쪽 그리고 화장품 쪽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재반복 구매들이 계속 CJ 오쇼핑 측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품 다각화를 조금 깨하고 있는 전략을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2014년에 뭐 40만 원 가까이까지 갔던 기록을 했던 그런 CJ 오쇼핑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지금 2017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61선과 120선 그냥 이번 달 그러니까 11월 말에 이제 점점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홈쇼핑주 중에서 CJ 오쇼핑이 어제 강세를 보여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고요. 7% 상승했는데 어제 조선주가 일제히 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조선주 를 지금 사봐도 좋을지. 2, 1. 네, 의견이 굿으로 또 한 번 일치가 됐습니다. 권광현 이사님. 네, 현대미포조선은 뼈를 깎는 재무 개선으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어려웠던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하지만 대대적인 지분 매각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달려들었었죠. 그 덕분인지 지난 10월 30일에는 3분기 실적을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좋은 이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실적을 꺼내 보였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70%에 달하는 증가폭을 이뤄냈고 당기순이익도 380% 증가했음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철강 가격의 상승 기조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선주들이 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의 재무적 체질 개선분이 더해지면 분명히 주가 상승에도 탄력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자체가 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 상황이 현대미포조선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드리고 굿 드렸습니다. 예, 12월 6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오늘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을 보였었는데 잠시 뒤에 또 지수 흐름 볼 거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소폭 밀리는데 어제 0.1% 소폭 조정이 나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찰지는 매물이 장 초반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소폭 오르네요. 0.7% 상승한 78,5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 금속주가 강세를 나타냈었고 포스코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주가가 밀립니다. 0.4%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3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종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만 좀 추려보자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B금융, 금융주들은 최근 흐름 좋죠. 신한지주는 0.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주 흐름 좋은데 SK텔레콤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지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사흘 만에 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2,509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0.5%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상승 반전이 됐네요. 어제 종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 많이 빠졌었던 신라젠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보호예수 물량 출회 부담감에 어제 신라젠의 주가가 16%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6%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거의 다 소화가 됐을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라젠이 5% 급등, 티슈진도 0.4%, 어제 8%나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폭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셀트리온이 0.8% 강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장 초반의 분위기인데 바이오주가 그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M도 2%대 상승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시초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좀 봐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천주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추천주가 있네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월 29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최근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5G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LG U+가 1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권광영 이사의 종목도 있습니다. 코미코고요. 역시 11월 8일에 추천이 됐습니다. 코미코가 지금 14%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해서 수익률이 다소 꺾였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고요. 먼저 박용경 팀장의 LG U+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 U+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도 저희 탑주로 좀 뽑아왔는데요. 네.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통신 3사는 무조건 좀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내년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5G 상용화에 관한 그런 시연회와 발표회를 좀 하겠다라고 그런 발표를 한 만큼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통신 3사는 기존 과거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13,000원 조금 61선 돌파를 했던 그런 자리인데요. 일단 LG U+ 같은 경우는 상승 우상향 흐름을 실적이 분명히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거래량이 크게 한번 13,000원 사이대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나서 반등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121선을 완연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응 자체를 최초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16,000원 선,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보시고 그 이상으로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던 아니면 목표가를 좀 더 높은 전고점이 17,000원 선으로 좀 잡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신 3사의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상태이다라는 말씀 정리해보겠고요. 이번에 권광현 이사님의 코미코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있었는데 처음 추천드렸던 11월 초 대비해서 최고 한 20% 이상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만 원 선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가격적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포트폴리오에는 제외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급히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섣불리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기조를 타면서 3만 원 선을 넘어서는 3만 선을 넘어선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컨센서스 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쭉 홀딩하셔서 더 수익 크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코미코는 권광현 이사의 넘버1 종목이었습니다. 최고 수익은 20% 가까이 났고요. 또 오늘 어떤 종목으로 꾸려 오셨을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박용경 팀장님의 12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신규로 좀 가져왔는데 크라운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로 새로 재상장을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 회사인 크라운제가 홀딩스가 영위하던 그 식품 제조 쪽으로 해서 식품 사업부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제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나왔는 회사인데요. 지금 일단은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회사 자체로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소폭 상승 이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조금 그 조정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에는 14,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어제 한번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매출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식품 쪽이기 때문에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받쳐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주력 제품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초코하임이라든지 빅파이라든지 조리퐁 등 뭐 장수 제품들이 굉장히 넓게 포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번 5% 이상 가까이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반등 신호인지 아니면 반등 후 다시 한번 조정을 줄지 이 부분은 한번 주가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좀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60일선과 지금 정배열 차트상으로는 정배열을 그리면서 60일선을 돌파를 할지 말지 그 부분을 굉장히 주력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을 걸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뭐 비중을 조금이라도 5%나 10% 정도 담으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영호 DSP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BOE로부터 수주를 한 이후에 지금 잠깐 조금 좋은 모습을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 행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점인 8월달에 최저점인 5,660원을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거의 다시 한번 5,000원대로 지금 주가가 진입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5,600원과 6,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영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 내년까지 호황일 것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뭐 업계에서는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저평가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차트가 12,000원까지 갔었던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수주 물량은 충분히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언제 반영할 것인지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은 그 자재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측면들이 선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5,000원에서 5,6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실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의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11,000원대에서 좀 추천을 드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13,000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말씀을 계속 드려서 아시는 분은 계속 아시겠지만 일단 화장품주로서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면서 지금 공장까지 증설을 하였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증설한 이후에 거의 100% 가까이 공장 가동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코스닥은 앞으로 매출과 향후 성장성을 조금 밝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고점이 15,000원 선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지금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13,000원 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약 한 달 정도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큰 무방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여러 기업들과 지금 화장품 제조 MOU를 조금 맺으면서 새로운 신기술들을 계속적으로 화장품에 접목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새로운 신규 화장품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코스닥의 주가도 조금 다시 한번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1,000원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뭐 비중 조절을 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다가 일단 15,000원 돌파를 하시면 1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 충분히 18,000원, 2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회사이면서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보유를 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두산엔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향관 소문에 의하면 일단 뭐 이미 두산엔진은 매물로 일단 두산중공업에 판다라고 이렇게 매각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지금 뭐 일본의 조금 거대 중공업 계열 회사에서 두산엔진을 좀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조금 제가 좀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두산엔진의 가장 주력 사업인 지금 중형 엔진 부분에서 조금 좋은 매출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 회사랑 두산엔진과 지금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연결고리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 지분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일단 두산엔진을 매각을 하여서 현금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지금 두산엔진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두산그룹에서 계속적으로 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2017년 올해 초 4월부터 지금 올해 말까지 거의 한 70% 가까이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각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법인과 주관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선정이 되었다라고 뉴스에 나왔고요. 그런 만큼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디 쪽으로 될 건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얼마만큼 두산그룹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과거 두산엔진이 기록했던 그런 2만원 이상의 밸류까지 사실 인수합병이 확정이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2011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굉장히 조정을 받고 횡보를 했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각 확정, 그러니까 합병 인수되는 그룹이 어떤 그룹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좀 기대하시고 조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좀 좋은 흐름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3만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행보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어서 조금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32,000원 120선을 조금 터치를 한번 했을 때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시 한번 행보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지금 해결돼야 될 과제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의 광저우 시설 투자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정부의 컨펌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OLED 라인이라든지 LCD 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나와 있는 빅 이벤트들 평창 동계올림픽과 그리고 지금 내년에 월드컵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TV 디스플레이 수요들은 조금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점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이런 특수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과 영업이익 부분 측면에서는 4분기 때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61선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행보를 계속 하신다면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타이밍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지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29,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주가가 조금 더 밀렸을 때를 네네네. 말씀하시는군요. LG 디스플레이까지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로 편입이 된 종목이었고 그간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앞으로 또 대응 방법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권강현 이사께서도 총 10종목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10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새롭게 추천드리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S-오일 한번 볼게요. S-오일은 기업에 대한 설명은 크게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유사업과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최근 정유사업과 석유화학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난방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통적인 비수기를 지나고는 있지만 국제 유가가 무섭게 상승하고 또한 석유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외형적 성장과 이익 개선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유업계에서도 3분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실적표를 내놓은 기업이 바로 S-오일입니다. S-오일은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조 2천억 원, 영업이익 5,500억 원, 순이익 3,900억 원의 실적을 거둬들였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매출은 26%, 영업이익은 376%, 순이익은 132%나 증가한 기록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잔사유 고도화 정제시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면서 이익 다변화 그리고 수익성 개선이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밸류에이션과 컨센서스 모두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죠. 훌륭한 이익 개선을 이루어낸 기업이 혼자 이익을 독차지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S-오일은 전통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유명하죠. 올해도 5% 이상의 배당이 기대가 되는 만큼 연말로 접어들수록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점점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연간 대차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주가 흐름도 매수 시기로 고려하시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자면 최근 3개월간 투자 의견이 있었던 증권사 22곳에서 평균 목표가로 15만 9천 원을 제시하고 있네요. 저는 조금 짧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저항선으로 점차지는 13만 원 선을 가볍게 넘어선다고 보고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LG이노텍 한번 볼게요. LG이노텍은 전기전자 부품 제조 그리고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종합전자부품 업체죠. 네, 현재는 광학솔루션 사업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전장 부품 사업 부분, LED 사업 부분 그리고 기판 소재 사업 부분도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LG이노텍은 2015년과 2016년 연이은 역성장을 기록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완전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 10월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9%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171% 증가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완전한 실적 턴어라운드의 정점을 찍었는데요. 4분기에는 실적 개선폭이 더 커지리라 점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듀얼 카메라 부분의 출하량 증가, 그리고 신규 모듈의 빠른 수율 상승, 그리고 앞서 대부분의 고정비가 반영된 신규 라인들의 가동 등을 꼽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한 한동안 애매하게 오던 기판 소재 사업부 그리고 LED 사업부의 실적도 2018년에는 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될 만큼 무자비한 공매도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영향인지 대차잔고 역시 연중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 흐름은 분명 약한의 리스크로도 꼽을 수가 있는 게 맞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는 연중 최고치로 늘어났고 주가는 변곡점을 점쳐볼 수 있을 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차 상환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높아질 시기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는 매수 진입을 분할 매수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하시기 좋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던 증권사 21곳에서 평균 목표 주가 21만 원 드리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 그간 왜 이렇게 공매도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차 목표가로 목표가 18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 14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은 합성 수지, 그리고 합성 원료, 합성 고무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 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고 점쳐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발표했었던 3분기 영업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6% 증가하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0%에 육박하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서 비롯되는 악재를 딛고 이 정도 성적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은 현재 PER 6배 정도로 업종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걸리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연중 대차 잔고 비율을 봤을 때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동안 증가했던 공매도도 지금은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흐름도 수급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개선해주고 있네요. 네, 가격 전략 짚어드리자면 저항선인 37만 원에서 38만 원 선에서 매동에 따라 비율 조정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최종 목표가로 42만 원, 손절가 3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JYP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2차 목표가를 제시드린 뒤에 살짝 조정이 있었네요. 네. 하지만 이대로 하향세를 갈아타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셨다면 아직까지 섣불리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일봉 주봉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고요. 올해 실적치를 기반으로 가늠하고 있는 JYP의 EPS는 약 450원 수준으로 업종 평균 PER만 적용해도 주가는 16,000원 선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재무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밸류에이션은 이미 탄탄히 마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엔터주의 특성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아이돌 그룹의 복귀는 주가 상승에 큰 탄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JYP의 캐시카우로 불리는 트와이스의 복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계속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트와이스는 컴백 때마다 JYP의 매출 상승을 톡톡히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번 컴백에는 일본 진출 첫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라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68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억이나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상승 모멘텀을 더해주고 있네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은 역시나 탄탄히 받쳐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보유 잔고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4,5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갈아키우기 직전이라서 그런지 가격 등락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난 7월에 세웠던 65,000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가 상향을 그릴지 다시금 내려앉게 될지는 현 시점에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로 따져보면 가장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먼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KB금융은 지난 10월 발표한 잠정 실적 발표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3%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분기 실적 발표분에서 KB, 신한, 하나, 농협금융지주로 꼽는 4대 금융지주의 누적 순이익은 7조 7,4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KB금융이 2조 7,577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대 최고 순이익을 갈아치울 만큼 훌륭했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연말 배당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들은 올해 역시 높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올린 막대한 수익을 배당을 통해서 주주분들께 환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혔는데요.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KB금융의 올해 배당이 지난해 4,980억 원 대비 2배 가까운 8,31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반기에 크게 들었던 대차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데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광현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5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4604님께서 토박스 코리아를 먼저 문의하셔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를 2,280원에 비중이 90% 맞으시죠? 담으셨고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좀 찾아보니까 향기 나는 어린이용 신발로 또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박용영 팀장님. 네, 일단 예. 토박스 코리아도 제가 이제 좀 정보를 좀 수집을 해봤는데, 네. 일단 뭐 유아동 프리미엄 유아동 신발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용 셀렉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여성용 신발 시장에 좀 진출했던 것과 관련해서 조금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적인 측면 관련 무조건 실적 베이스로 제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과 매출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조금 2,280원에서 비중이 90% 이상이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가격대가 2,280원에서 거의 시청자분께서 사셨던 가격대에 오시면 다시 한번 비중 조절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보시면 2017년 1월부터 2월부터 지금 주가가 반등을 시작해서 거의 3,000원 이상으로 지금 크게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주가 자체가 변동이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1,000원에서 계속 1,5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변동폭이 크게 변동성이 올해 좀 심했다라는 거는 일단 장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고, 토박스 코리아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지금 주가가 지금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3차례 정도 나와주면서 곧 그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지금 조금 털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은 120일선, 60일선을 계속 2월부터 9월까지 계속적으로 오름세로 왔다가 지금 최근에 9월부터 다시 지금 꺾이는 추세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때는 사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지금 꺾이기 시작하면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서서히 그러니까 1%, 2% 가랑비에 빚었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락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손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떨어지면 이게 기회가 한 번씩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가가 한번 오시게 되면 반등은 줄 수는 있겠지만 한번 비중 조절을 하셔서 90%를 30%라든지 20% 정도 비중 조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90%나 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네네네. 예, 박용근 팀장님께서 지금 분석해 주셨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봤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형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터파크고요. 인터파크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여행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좋았습니다.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를 대장으로 여행주들의 움직임은 좋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아무래도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부실을 많이 다 털었고요. 이제는 재도약의 시기가 돌아왔고 거기에 있어서 어제 주가가 좀 1차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동아렌터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AJ 렌터카의 그런 피인수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렌트카 업체들이 최근에 몸값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공유 자동차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향후에 렌트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 또한 여행과도 맞물려서 이런 렌터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좀 매수의 기회가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한 10,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15,000원, 손절라인 9,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파크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였고요. DB금융투자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오늘 종목 변동이 좀 있으신데요.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만나볼게요. 네, 뭐 SK 하이닉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급락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는 뭐 특허권 침해 소송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 패키징 기술을 침해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큰 건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추매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올해 실적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주가가 거의 4만원대에서부터 지금 우상향을 끝까지 하면서 지금 9만원 선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 행보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 11월 30일 날 급락을 했었던 경우에는 일단 추매 타이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완연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5% 정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상향 지속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실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황을 업어서 실적 베이스 기반으로 한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들이 플러그십 스마트폰을 지금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모바일 DRAM 용량이 6GB 정도 늘었던 그런 기술력이 높은 반도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로서는 조금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만큼 지금 2017년, 2018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5.7% 그리고 18.4% 상향 조정한 2017년에 13조 4조 원, 그리고 2018년에 16.3조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8만원대나 82,000원대나 제가 추천드려서 사셨던 분들은 일단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타이밍에 조금 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또 조금 더 담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10만원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 보유를 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그릴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언급을 좀 한 적이 조금 오래됐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연일 지금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 동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철강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계속적으로 감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포스코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에도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뭐 1조 2,779억, 그리고 1조 한 2,800억 정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YOY를 따진다면 한 170% 정도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분기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약 4조 8천억 정도, 4조 7천억 정도로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4분기 실적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오늘은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나, 중국 쪽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과 철강 쪽의 생산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4분기 호실적, 그리고 내년 분기까지, 내년도까지 실적을 좀 한번 염두해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량주이고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가셔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한강통신입니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3,500원대에서는 무조건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뭐 2, 3주 사이에 50% 이상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한 2.5%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5G의 핵심적인 그런 대장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섬유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광섬유, 그러니까 광섬유 소재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전공정을 좀 다 케어할 수 있는 업체가 전 글로벌적으로 대비해서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미국 코닝사와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의 대한강통신, 이 정도 를 꼽을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굉장히 아직도 현저하게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평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특히나 지금 5G 테마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른 종목들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KMW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LGU 플러스, 네. 그리고 다른 이동통신 3사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런 테마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가 좀 추천을 안 드리겠지만,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금 턴어라운드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 180억 원, 지금 3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좀 컨센서스에 하회를 했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단 회사에서 발표를 했던 측면이 23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 한번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테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조정이 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틀 전에 12월 4일, 그러니까 11% 정도의 장대 양봉을 한번 기록을 한 만큼 지금 매집봉 신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500원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2번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3일 전인 12월 4일에 크게 11% 정도의 크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4일 시가인 4,700원 선 정도에서 한번 최저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은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과 테마가 모두 겸비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오리온 홀딩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측면이 지금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관까지 교체를 할 만큼 지금 그 지분 확대에 좀 여력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그 지주사 전환법이 지금 개편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금 모든 지주사 전환이라든지 지주사 개편, 그리고 오너일과 지분 지배 구조를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원 선대에서 지금 주가가 뭐 약 3만원 선까지 약 30% 정도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121선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계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는 오리온 그룹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주사 개편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좀 리뷰를 했던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일단 넘버원인 이유는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지금 5G 상용화에 대한 시연회, 그리고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그리고 KT에서 모든 그 통신 3사에서 전 글로벌 대상으로 이제 시연회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LG 같은 경우는 옛날 통신사 이미지 중에서도 가장 좀 그 통신망 자체가 좀 안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LTE로 좀 바뀌면서 SK나 KT나 LG 모든 통신사 품질에서는 전혀 뭐 지장이 없는 그런 이미지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뭐 한번 접근을 가능하시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5G 테마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 접근하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는 LGU 플러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현 이사 남은 종목 있죠? 5위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네, 5위 종목으로 종근당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은 빠르게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한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를 하다가 매수 추세로 전환이 돼서 다시 상승 랠리가 무난히 시작되는 듯 했는데, 전일 있었던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약세 움직임과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상당한 낙폭을 보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은 견고한 상황입니다. 종근당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올해 추정 실적 컨센서스에서 매출액은 전년도에 대비해 소폭 증가하는 것을 그칠지 몰라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가 넘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4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종근당의 PER은 23배에 불과한 수준으로 동종업체 대비해서 현격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는 여전히 견고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52주 최고가 지점에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발생했던 대차 잔고 증가는 그 이후에 크게 늘어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인바디 한번 살펴볼게요. 인바디는 처음 추천드렸던 11월 초 대비해서 이미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앞서 짚어드렸던 종근당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상승 모멘텀을 다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차근차근 현재 가격대에서 매물대를 쌓으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주봉상 이평선 120선에 굉장히 강한 저항을 좀 받고 있긴 한데 딱히 하락세도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선을 만들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만약 장중에 36,000원 선까지 갑자기 밀려나거나 아니면 좀 급락폭을 보이거나 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매수를 계속 검토하셔서 최대한 좋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인바디는? 네, 맞습니다. 내년, 올해도 기대가 되지만 내년도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3분기 실적 공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5% 이상 증가, 그리고 컨센서스 213억 대비해서도 15% 이상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50%, 85%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낮은 대차 잔고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역시 매우 양호하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휴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초에 처음 추천드린 이후로 꾸준히 잘 상승을 하다가 이 친구도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상승분을 다 반납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휴젤은 3분기 실적 공시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0%가 넘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다시금 진행했던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현재 3분기에서 벗어났던 예상치는 수출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분이 반영되고 나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닝 쇼크에서 비롯된 공포가 작용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휴젤의 PER은 36배 수준인데요. 동종업종 평균이 보통 73배 정도로 고려되는 것을 본다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짚어드리면 분명 52만원 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상승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남은 기업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가격 전략은 목표가 5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만 더 높여서 44만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다나와 한번 볼게요. 지금 4% 정도 상승을 해 있는데 전고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 52주 최고가를 이미 뚫어 올라서 그 다음 목표가를 가고 있네요. 지난주에 목표가를 조금 높여서 14,000원으로 제시를 드렸었는데 장중에 14,000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어제 달성을 했었습니다. 네,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다나와의 주가 흐름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놓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적 부분을 살펴보게 되시면 지난달 발표됐던 다나와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다나와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 260억 원, 영업이익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74% 그리고 73% 놀라운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소셜 커머스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한 모바일 버전으로의 사업 역량을 집중시켜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견고한 펀더멘탈 기반으로 한 상승 흐름은 쭉 이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양호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양호한 수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사모펀드에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더 늘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네요.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2,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타픽이네요. 네, 롯데지주의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살펴보면 롯데그룹의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흐름이 고스란히 보이는 듯하죠. 국내외 정치 문제에 휩싸여서 굉장히 요동쳐온 롯데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만큼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도 신동빈 회장의 각종 뇌물 및 비리 혐의로 인한 관련된 공판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고 중국 롯데마트 철수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고려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무시무시하다 싶을 정도의 낙폭은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중국 사업에서 입은 손실에서 기인한 부분이 상당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상승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실 부분이 채워지고 나아가 그룹사 차원의 청사진을 만들 만한 새로운 재료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재료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법인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션을 보이기 시작한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황곽규 롯데지주 대표는 최근 인도 주정부 총리와 면담을 가지면서 인도에 대한 롯데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룹 차원으로 약속한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은 인도 쪽으로 최대 5조 4천억에 달하는 투자금을 들여서 인도 시장 공략에 대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 하단에 곤두박 펼쳐져 있는 롯데지주의 주가가 다시 상승할 만한 자극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꼽힐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증권사 3곳에서 평균 적정 주가 73,000원 제시드리고 있네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저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현 이사께서 왜 오늘 넘버원 종목으로 또 롯데지주를 꼽아오셨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10종목씩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또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보합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0.2% 어제 종가보다 좀 떨어져 있고요. 2,5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9%, 1% 가까이 올라오면서 780선 회복이 됐는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